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수업 프로그램 코칭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초중등학습자들과의 김승우 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업 프로그램의 이제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 프로그램 목적을 보면은 매뉴얼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수업 참여 기술을 알려주고자 한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이 어떻게 그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활동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서 내가 가져온 정보들, 내가 배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큰 수업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4주 동안에 코칭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학교 공부에 있어서 수업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준다. 두 번째, 현재 수업 참여 기술을 점검한다. 세 번째, 수업 참여 기술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코칭 목표가 있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차별 코칭 가이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코칭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코칭을 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이 우리 수학시닷컴에 있는 스마트 러닝 스쿨을 스스로 혼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이 혼자서 훈련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업 참여 기술하고 수업 참여 실천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수업 참여 기술인데요. 수업 참여 기술은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준비 잘하기 부분, 그리고 잘 듣기 부분, 그리고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는 부분. 거기서도 이제 핵심은 잘 듣기와 기억 잘하기,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준비 잘하기는 수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어갈 것인가, 수업에 대한 나의 어떤 동기 상태나 어떤 마음 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듣기 부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이 가져야 될 테크닉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선생님의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듣기 습관을 점검하고 이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패밀리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잘하기,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내가 잘 기억을 해야 나중에 이제 평가, 시험 같은 곳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기억 잘하기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수업 기술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수업 참여 실천은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데, 수업을 시기별로 수업 전과 중과 후로 나누어서 학생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주간의 코칭이 실시가 되는데요. 4주간 주차별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코칭을 하게 되는지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제일 먼저 수업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과 이제 거의 동일한 포맷으로 가게 되는데요. 기술을 전달하기 이전에 학생이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고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코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 기술이 왜 필요하고 공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학생은 지금 어떤 수업 기술 측면에서 어떤 상태인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판단해보는 수업 기술의 진단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수업 프로그램 이용 안내,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이 혼자서 스마트 러닝 스쿨을 혼자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해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포맷이 그렇죠. 첫 번 코칭을 하고 미션을 해주고 그 다음 주에 미션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1주차에도 마찬가지로 미션을 안내해주는 것으로 코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주차에는 1주차에 내줬던 미션을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 수업기술 진단 결과 분석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1주차 미션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하는 것이 1주차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주차에 학생이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한 결과들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학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또는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 러닝 스쿨에 이제 피드백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온 부분을 같이 해석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 준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업 집중력 훈련이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가 그 코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수업 기술 중에 하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코칭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수업 기술 훈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이 코칭이 끝난 이후에 수업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미션을 안내해 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2주차에 내줬던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을 확인하고 얼마나 잘 성실히 수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수업 참여도 훈련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수업 기술, 핵심 기술이죠.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업 기술 훈련하기, 마찬가지로 미션을 내주면서 4주차 코칭 전까지 학생이 실제로 적용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주차에는 미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핵심 기술, 수업 필기 훈련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코칭 마무리를 하면서 4주차 코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매뉴얼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이제 주차별로 어떤 코칭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1주차 코칭 가이드라고 있죠. 그 바로 밑에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업 기술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학생의 현재 수업 기술을 확인하여 학생이 취약 부분을 찾아 해당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이 부분이 이제 1주차의 코칭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수업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업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의 이제 코칭 포인트는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칭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업 시간은 공부할 내용과 만나는 시간이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사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책을 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들하고 내가 강의, 이제 학생들한테는 수업이죠. 그 수업을 들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나와 어떤 지식과 그 사이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시도 들어주고 풀어서 설명도 해주고 다르게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죠. 근데 이러한 결국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기회를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좋은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다른 어떤 수업 방식을 찾아서 다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내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왜 그런가? 중학교, 특히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누가 시험을 냅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을 내시죠. 그럼 학교 선생님은 무엇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시험을 냅니까?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 반복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매해 또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교육을 하시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으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반복하는 부분에서 내가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시험으로 나오겠구나를 좀 더 스마트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정보들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놓치게 되면 시험에 대한 힌트를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어필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 주시고요. 자, 수업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지금 코칭하고 있는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 구조를 우리 코칭 선생님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전검사가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의 현재 상태를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수업기술 진단이라고 해서 수업 집중 능력,
수업 참여 능력, 수업 필기 능력, 문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종이 울리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필기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항들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으셔서 이제 C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프리테스트 과정이고 사전검사 과정이고, 우리가 4주 동안 이제 코칭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한 후에 이것이 어떤 처체가 돼서 마지막 4주차 마무리할 때는 이제 사후검사를 하게 되죠.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코칭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 결과들을 결과지에 담아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하기 위한 거죠.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질문해보면 이제 문항들에서 이제 점수가 낮은 문항들이 있고 높은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하셔서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을 하셔서 학생에게 좀 피드백을 해주세요. 너가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다. 이미 잘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약하다. 자, 4주 동안에 이런 부분, 약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코칭에 좀 더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4주 동안 학생이 혼자 이용하게 될 스마트 러닝 스쿨 이용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위치라든지 이용 방법들에 대해서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미션을 안내해 주시고 1주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주차 미션은 스마트 러닝 스쿨입니다. 수업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을 미션으로 2주차 코칭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해서 올 수 있도록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주차입니다. 30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2주차 코칭 가이드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수업 기술을 분석하고 수업 시간 집중력을 위해 노력할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 훈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칭한다. 이것이 이제 2주차 코칭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맨 처음 2주차 시작은 미션 확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1주차에 우리가 미션을 내줬죠. 그 미션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주차 미션은 스마트 러닝 스쿨 수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학생이 혼자서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해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눠보면서 해석해보면서 학생에게 피드백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기술 진단결과 분석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다음이 이제 스마트 러닝 스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수업 프로그램, 실제 프로그램 이제 캡처 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주 깊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 교육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코칭을 하시면서 가져야 되실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업 프로그램을 열면 수업 참여 기술 준비 잘하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의 수업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양쪽에 이제 질문이 있죠. 그 두 개의 질문을 하나씩 선택해 나가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 양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기대된다. 수업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네. 미리 수업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수업을 선생님이 들어오셔야 수업 준비를 한다. 등등등 뭐 극단적인 질문도 있네요. 선생님이 싫다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쭉 해 나가면 이제 결과지가 이런 게 나옵니다. 뇌구조가 나오죠. 여기 지금 화면이 좀 흐린데요. 회색으로 이 뇌구조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부족한 부분이고, 컬러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의 이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항목을 보시면 수업 준비도가 있고, 선생님에 대한 감성, 수업 이해도, 수업 발표, 수업 흥미, 수업 집중도, 수업 기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러닝 스쿨에서 이제 피드백이 나와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코칭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코칭해 주실 거는, 이 사실 잘 살펴보면 이 선생님에 대한 감성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업 준비도, 수업 기대도, 집중도, 흥미, 발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배웠던 예습입니다. 왜냐? 예습을 하면 수업 준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업 준비가 올라가면 수업 시간의 이해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수업 시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용을 알면 집중도 할 수 있는 거고, 흥미도도 높아지고, 기대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감성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해석가로 나온다 그러면 예습을 좀 해볼 것을 좀 권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외했던 부분, 선생님에 대한 감성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은 간단히 이제 핵심만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자기 체면 심리치료 기법이거든요. 이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 즐겁다, 즐겁다, 재밌어라, 재밌어라. 이렇게 해보면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건 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증명된 부분이니까 이제 듣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걸 학생에게 이제 주시시켜 주시고 코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감정이나 감성 부분들이 많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유 없이 이제 물론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 때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제 감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부분입니다. 우선 준비를 됐다면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해서 이제 듣는 부분인데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면 나의 듣기 스타일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정영돈 스타일, 두 번째는 박명수 스타일, 세 번째는 이제 유느님이죠. 유재석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게 뭘 뜻하는가?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박명수 스타일이에요. 박명수 스타일은 사람이 이제 있죠. 외부에서 어떤 설명이 나한테 이제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되면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안 듣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해도 내가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정보를 내가 이해하고 어떤 핵심을 추출해낸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게 정영돈 스타일. 잘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아시네요.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면 하고 이렇게 계속 리액션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긴 하는데 약간 좀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핵심을 놓치는 스타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유재석 스타일로 가야 된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스타일. 수업 시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사고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집중해서 판단해보는 그런 듣기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만약 학생이 진단한 결과 정영돈 스타일이나 박명수 스타일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듣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자. 코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패밀리 법칙이라고 해서 프렌들이 친근하게 어테인션 집중해서 미투 이렇게 맞장구 좀 쳐주면서 등등의 이제 6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을 통해서 듣기를 하면 듣기 능력이 더 향상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듣기가 안 되는 경우 중에 큰 요소를 찾아야 하는 게 이제 방해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업을 듣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내가 듣기가 안 되는 경우 이제 8가지 경우로 나눠졌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하면 학생이 이제 피드백이 이제 결과지가 나옵니다. 결과지를 통해서 내가 듣기 방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 선택해 보면서 내가 해당되는 거 그런 듣기 방해 요소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어놓는 거죠. 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이제 방해받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몇 가지를 적어놨다가 책상 앞에 붙인다든지 다이어리에 적는다든지 해서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이런 방해 요소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그 내용들을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냐? 적어하면서 듣기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적긴 적는데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다 적을 필요도 없고 중요한 부분은 파악해서 적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핵심은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자. 학습 목표는 사실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학습 목표라는 게 뭐예요? 수업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교과서의 맨 앞부분, 우리 참고서의 맨 앞부분에도 항상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연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 새로운 나온 말이나 굵게 표시된 부분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여기서도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스타일이 세 가지로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직접 언급하는 형도 있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형도 있고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스타일에 맞게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정보들을 캐치해서 내가 그것을 저장하자. 예, 기억이 실마리 부분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이제 주지해서 내가 수업을 들으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주차 미션에 학생이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다음 순서로 수업 집중력 훈련, 첫 번째 핵심 수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데, 자, 그럼 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가 보시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제일 먼저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가시광선들이나 태양광선들이 있죠. 근데 그 가시광선들을 가지고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돋보기가 필요하죠. 돋보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가시광선들을 한 점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주변에 그냥 흩어져 있는 가시광선이 흩어져 있을 때는 어떤 파괴를 갖지 못하지만 그것을 돋보기로 모았을 때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힘을 갖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농담도 하실 수 있고 좀 관계없는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학생이 취사 선택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 핵심 정보들, 시험에 나온 정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은 어떻게 해서 높일 수 있는가? 집중력은 어떻게 해서 높일 수 있는가? 매뉴얼을 보시면 30페이지인데요.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자기만의 상상에 빠지는 경우, 세 번째, 몸이 피곤한 경우, 네 번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 코칭 예시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셨다가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가? 역시 예습이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제가 자꾸 안 되면 사실 이제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력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습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예습 프로그램에서 예습에 대해서 잘 배웠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배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목차만 읽어봐도 수업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그래서 수업 전에 아까 5분 예습법도 배웠죠. 5분이라도 예습을 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수업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업 시간 이해가 잘 되면 따라서 집중력도 올라가게 된다. 두 번째, 공상을 자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요즘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행동들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수업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수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수업 시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공상하는 버릇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몸이 피곤한 경우. 이제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아래서 이제 큰 아이들의 경우 이제 과도한 공부 스케줄로 인해서 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강의, 학원, 과외, 학교 수업까지 이제 몸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데, 앞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업 시간을 놓칠 수는 없다. 공부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라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자. 고쳐 좀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좀 연관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방학 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선행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그냥 딴짓하지 뭐. 내가 아는 내용인데 뭐 다시 또 들을 필요가 있겠어? 하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수업 시간에만 내가 캐치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대한 힌트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만족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내가 내용은 이론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수업 시간에 시험에 대한 힌트를 내가 캐치할 수 있도록 집중해보자.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주차에는 이제 미션을 안내해주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가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가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해보는 것을 미션으로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주차인데요. 32페이지 3주차 가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수업 프로그램의 훈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주차에 내줬던 미션을 확인하는 것으로 3주차 미션을 시작합니다. 수업 집중력 높이기였는데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적용해 봤을 때 좋아졌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시고 좀 독려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미션 확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주차의 두 번째 수업의 핵심 기술, 수업 참여도 훈련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참여도를 높일 필요는 왜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수업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증가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수업 시간에 내가 10가지를 경험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수업 시간에 상대적으로 3가지, 4가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험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학생 스스로가 흥미와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흥미와 재미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미있는 일을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되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수영 평가 항목 중에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수업 태도로 특별히 실제로 실기를 보지 않고 선생님들이 이제 편의상 수업 태도를 통해서 수행 평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해서 수업 태도가 좋다. 그런 친구들은 학생 생활 기록부에도 긍정적인 멘트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발표와 질문, 학습활동을 참여하는 것, 이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발표와 질문, 학습활동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발표 역시 예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는 사람 질문했을 때 당연히 내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하기 부분은 얼마나 내가 내용을 잘 아느냐보다도 사실 용기와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우리나라 수업 시간은 참 유명하죠. 질문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용하죠. 수업을 하면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사회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조금 학생에게 용기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처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쟤 왜 저래? 쟤 틀려고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한 활동이에요. 정당한 활동이고 꼭 해야 될 활동이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면 그 반의 수업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질문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 뭐 실험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코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주차 수업 참여도 훈련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미션을 안내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3주차에 배웠던 내용들, 참여도 높이는 방법을 실제로 학교 가서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도록 코칭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4주차 코칭 내용입니다. 34페이지인데요.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효과적으로 필기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화면에서 하나 더 있죠? 프로그램 훈련을 마친 현재 수업 기술을 다시 점검하고 향후 보충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프로그램 마친 후에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4주차 역시 미션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코칭을 시작합니다. 3주차 미션을 완료했는지 확인을 하고 3차 미션은 뭐였습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참여도 높이는 거였죠.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보면서 좋아진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피드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차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수업 핵심 기술입니다. 이제 수업 필기 훈련인데요. 내가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중요한 정보들 내가 가져오는 순서입니다.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필기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필기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을 골라내자. 다 적을 수는 없다. 수업 설명 중에 내가 핵심 내용을 골라내야 되고 그 핵심 내용을 골라야만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고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올지 내가 예상할 수 있다. 꼭 필요한 부분,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위주로 필기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보기 쉽게 쓰자. 학생들도 아이들도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자판을 많이 치다 보면 이 손을 손글씨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글씨가 요즘에 많이 바르지 못한 글씨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기를 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글씨로 필기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이 반복하시는 부분, 강조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반드시 다른 색깔로,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를 해두자. 그래서 집에 와서 봤을 때 이 부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쓰자. 이런 스타일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고지고대로 다 적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도 머리에 넣지 않고 바로 복사라는 거죠. 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공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내용 적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선생님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그냥 바로 이제 적잖아요.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보면은 그거는 사실 책을 그냥 새로 사온 거와 똑같아요. 서점에서. 무슨 얘기냐? 내가 이게 곱씹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적긴 적었는데 그건 그냥 문자인 거예요. 내가 이해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한번 곱씹은 내용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럼 이해와 필기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모두 적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을 위로 적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고 코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업 핵심 기술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코칭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프리테스트와 코칭, 처치가 있고 마지막 사후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칭 후에 학생이 어떤 상태 변화를 가졌는지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 코칭 마무리했을 때는 포스트 테스트에서는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코칭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학생이 어떤 점이 변화됐는지 이 문항들을 보시면서 주지하고 계셨다가 학생이 변화 보이는 부분, 달라지는 부분을 좀 관찰하시고 잡아주셨다가 그 정보들을 선생님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주시면 그 결과가 이제 그 코칭 전후 차이로 해서 학생이 결과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검사가 끝난 후에도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피드백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칭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사후점 검사 초기에는 네가 이런 수준이었는데 코칭을 끝내고 나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부분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좀 너가
알고 있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칭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혹시 이제 코칭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